엄마, 가지마. 이 비명, 어린이집 앞에서 안 들어본 부모 없을 겁니다. 아이가 두 다리로 바지를 감고 두 팔로 가방을 잡고 온 얼굴에 체액이란 체액은 다 흘러내립니다. 눈물, 콧물, 침, 3종 세트요. 선생님이 아이를 떼어내는데 마치 벨크로를 뜯는 것 같습니다. 뜯으면 뜯을수록 더 붙잡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거짓말인 거 아이도 압니다. 금방이 3시간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잘만 가던데 우리 애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오늘 심리학 현미경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소심해서도 아니고 버릇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뇌가 다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도체가 다릅니다. 편도체. 이름은 거창한데 크기는 아몬드만 합니다. 뇌 안쪽 깊숙한 곳, 측두 옆 안에 숨어 있습니다. 1.5cm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위협을 감지합니다. 그것도 0.2초 만에. 0.2초가 어느 정도냐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0.3초 걸립니다. 눈도 못 깜빡이는 사이에 편도체는 이미 비상벨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위험, 전원대피, 심장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코르티솔 분비되고 온몸이 전투태세로 전환됩니다. 이게 어른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잠깐, 진짜 위험한지 생각해보자. 이 브레이크가 전전두엽입니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영역인데요. 편도체가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전전두엽이 잠깐만 저거 촛불이잖아 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려면 만 25세까지 걸립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첫 월급 받고도 한참 지나서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의 전전두엽은 뭐냐? 아직 포장도 안 뜯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설치는커녕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편도체는 이미 풀 가동 중인데 브레이크는 택배 상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이 입장이 되어보세요. 아침입니다. 엄마가 뭔가 다릅니다. 화장을 합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현관에 꺼내놓습니다. 아이의 편도체는 이 모든 신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톤이 0.5톤 높아진 것, 평소보다 움직임이 빨라진 것, 억지로 밝게 말하지 않는 것,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사라진다. 0.2초 만에 경보가 울립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바닥이 축축해집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고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그런데 전전두엽은요. 괜찮아, 엄마 잠깐 간 거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배 박스 안에 있습니다. 꺼낼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는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지를 붙잡고 울부짖는 건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생존 신호입니다. 수십만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 인류의 조상이 살던 시절, 어린 개체가 보호자와 떨어지면 뭐가 되느냐? 맹수의 전심이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울어서 보호자를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울음이 크고 처절할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분리불안은 진화가 심어놓은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과 어린이집 앞에서 3m 벨크로 아이를 떼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기에 현미경을 대볼게요.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 친수한 연구팀이 불안 수준이 높은 유아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합니다. 어두운 MRI 터널 안에 아이들을 눕히고 뇌를 정밀 스캔한 겁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편도체의 물리적 부피 자체가 더 컸습니다. 더 많이 반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크기가 큰 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 패턴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화재 경보기는 초고감도인데 소화기가 고장난 건물입니다. 경보가 미치듯이 울리는데 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불안해지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애가 원래 그런 뇌구조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뇌는 변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뇌의 구조와 연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 부모입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5년 파글라치오 연구팀, 이 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용류아기 편도체의 반응 패턴을 분석하면 이후에 분리불안 장애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편도체가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이면 몇 년 뒤 분리불안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편도체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떻게 아느냐? FMRI 찍으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관찰하시면 돼요. 분리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유독 격렬하고 달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마가 시야에서 잠깐만 벗어나도 패닉에 빠진다면 그 아이의 편도체는 평균보다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1969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달 심리학 이론 중 하나를 발표합니다. 애착 이론. 볼비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에게는 안전 기지가 필요하다.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거나 무섭거나 불안하면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확보되어야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에베레스트를 오른다고 칩시다. 베이스 캠프 없이 오를 수 있습니까? 안 오르죠. 중간에 텐트가 있고 산소가 있고 비상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첫 번째 바위에서 주저앉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어린이집은 에베레스트입니다. 좀 과한 비유 같지만 3살짜리한테 어린이집은 진짜 에베레스트급이에요. 처음 보는 공간,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규칙, 거기서 8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 없이요. 1978년 메리 에인 스원스가 몰비의 이름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그 유명한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실험 설계가 꽤 단순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방에 넣고 낯선 사람을 들여보내고 엄마를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결과가 깔끔하게 세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애착. 엄마가 나가면 불안해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면 달려가서 안기고 금방 안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놀기 시작해요. 뇌에 엄마는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애착. 엄마가 나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까진 비슷한데요. 문제는 엄마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안기면서 때립니다. 울면서 밀어내고요. 왜 놔두고 갔어? 화와 안도가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편도체가 배신감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회피애착. 이게 좀 무서운데요. 엄마가 나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돌아와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의 독립적이네? 아닙니다. 코르티솔을 측정했더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미친듯이 불안한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던 겁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학습해버린 아이예요. 이쯤 되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스루프의 2005년 종단 연구를 보겠습니다. 영아기에 안전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을 수년간 추적했더니 유치원 입학 시 분리불안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안전기지가 탄탄하면 편도체가 폭주해도 뇌가 버텨냅니다. 엄마는 돌아온다는 데이터가 전전두엽을 대신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기지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분리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98년 호크와 루츠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좀 뼈를 때릴 수는 있는데요. 엄마의 분리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의 분리불안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유전이 아닙니다. 전이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시계는 8시 45분입니다. 9시 회의에 늦으면 안 됩니다. 엄마 금방 올게 한마디 던지고 뛰어나옵니다. 마음은 남기고 싶은데 몸은 이미 주차장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편도체는 이렇게 읽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한다. 이 상황은 위험하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읽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생후 6개월 아기도 엄마의 표정 변화를 감지합니다. 목소리 떨림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가 편도체에 직접 입력됩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의 뇌는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로 처리하는 겁니다. 무섭죠? 저도 이 논문 처음 읽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쩌라는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뇌과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딜런지 연구팀. 이 팀이 불안한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진이나 목소리를 노출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하고 전전두엽 활성화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 뇌의 외부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 아이의 전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그 빈자리를 부모의 존재감이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위스콘신 대학교 셀처 연구팀. 이 연구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에게 엄마가 전화를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요. 목소리만 들려줬는데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옥시토신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냐고요? 직접 알아줬을 때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허그와 같은 효과를 낸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데 뇌가 안아줬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목소리 하나가 편도체의 경보를 꺼버린 겁니다. 이게 안전기지의 진짜 힘이에요. 물리적으로 옆에 없어도 엄마는 돌아온다는 기억이 뇌에 새겨져 있으면 그 기억 하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전으로 넘어갑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로 몰래 사라지지 마세요. 이거 진짜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가 딴짓하는 틈을 타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울게 하려고 선의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악입니다. 아이가 블록 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습니다. 편도체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학습됩니다. 보호자는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저장되는 순간 편도체는 상시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불안하고 화장실만 가도 울고 다른 방에만 가도 울고 시야에서 0.5초만 벗어나도 폭발합니다. 반드시 인사를 하세요.
엄마 잠깐 갔다 올게. 선생님이랑 놀고 있으면 밥 먹을 때쯤 데리러 올게. 짧고 명확하게. 이 한마디가 전전두엽의 예측 가능성을 입력시켜줍니다. 그래도 인사하면 더 울잖아요. 맞습니다. 울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이별의 울음과 예고 없는 소실의 울음은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편도체가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후자는 편도체가 반응하고 상시 경계 모드로 굳어버립니다. 울더라도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 돌아온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밥 먹고 올게 했으면 밥 먹고 와야 합니다. 1시간이면 돼 했으면 1시간 안에 와야 합니다. 3시에 데리러 올게 했으면 3시에 와야 합니다. 3시 반이 아니라 3시요. 이 약속이 3번, 5번, 10번 반복되면 아이의 해마에 패턴이 저장됩니다. 엄마가 간다. 그런데 항상 돌아온다. 말한 시간에 돌아온다. 이 패턴이 쌓이면 다음번 불릴 때 아이의 뇌가 이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전전두엽이 아직 완성 안 됐지만 해마에 저장된 경험 데이터가 대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돌아왔어. 이번에도 돌아올 거야. 예측 가능성이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게 안정기지의 콘크리트예요. 셋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울지마. 다 큰 애가 왜 그래? 별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은 안 우는데 너만 왜 그래? 이 말들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달래는 겁니다. 근데 아이의 뇌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느끼는 공포는 틀렸어. 느끼지 마. 편도체가 실제로 공포를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없는 차한테 멈춰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UCLA의 리버만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집 가는 게 무섭구나. 엄마 없으면 불안하지. 처음 보는 데라서 긴장되는구나. 이 한마디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편도체에서 폭발하는 감정 신호가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아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부모가 대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준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위니콧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안한 전이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밴 수건, 가족 사진, 엄마 목소리를 녹음한 작은 기기. 이런 것들이 뇌 속 안정기지의 물리적 대체물 역할을 합니다. 셀처 연구에서 봤잖아요. 목소리만으로 코르티솔이 떨어집니다. 어린이집 가방에 엄마 목소리 노 하나 넣어주세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볼비의 관점에서 분리불안은 정상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메커니즘입니다. 분리불안이 아예 없는 아이가 오히려 걱정해야 할 아이예요. 회피해착 기억하시죠?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코르티솔이 폭발하고 있던 그 아이들. 다만 DSM-5 기준으로 발달 수준에 비해 과도하고 4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분리불안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부분의 분리불안은 정상 발달 과정입니다. 생후 8개월쯤 시작되어 만 3, 4세에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해줄 일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의 편도체도 같이 흔들립니다. 호크와 루츠 연구 아까 봤잖아요. 담담하게 돌아서는 것도 안전기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는 마지막 장면은 미소여야 합니다. 엄마 금방 올게. 너 괜찮을 거야. 이 표정이요. 아이의 편도체에 마지막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한 장면이 행하에 저장되고 다음번 불릴 때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0.2초 만에 경보를 울리지만 안전한 기억 하나면 그 정보를 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앞에서 울고 있을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는 항상 돌아와. 그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브레이크를 설치해주는 첫 번째 나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심리학 현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